권영철의 와인뉴스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권영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옥수수가 보도국까지 안 가서 죄송해요. 저는 왜 안 주는 거예요? 다음번엔 제가 좀 챙겨드리죠. 아니 오늘 변상욱 대기자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 총을 맞아서 오늘 좀 급하게 나오셨는데 예. 이 와인뉴스 주제는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우병우는 왜 사퇴하지 않고 버틸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꼭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우병우 민정수석이 유명해진 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임 검사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당시에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검사는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영전을 했고 예. 또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계속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검찰 인사에서 검찰에 꽂힌 검사장 승진에서는 탈락을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의 실세로 불리는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죠. 그런데 지금 사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과 예. 왜 버티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제 부동산 의혹이 제일 처음에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게 사실은 어떤 게 시작이 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온갖 의혹은 정말 계속 많았습니다. 한간에.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는데 갑자기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진 검사장한테 주식 대박을 안겨준 넥슨의 김정주 회장, 이 넥슨 코리아와 또 우병우 수석 처가가 1,300억 원대가 넘는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예, 이게 예. 진경준 검사장이 중개한 게 아니냐. 한 게 아니냐. 이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우병우 수석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핵심 일단은 문제는 이 부동산 중개가 정말 특혜냐 아니냐.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넥슨이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일부러 사준 땅 아니냐. 이게 네. 이제 의혹의 핵심인 거죠. 그 의혹은 점점 증폭되고 있죠. 지금 계속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네. 지금 그 계약을 하는 자리에 우병우 수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처음에는 안 갔다 그랬죠. 안 갔다 그랬다가. 처음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래 얘기했죠. 예. 그러다가 계약 당일 장모님이 와 달라고 해서 갔다. 이렇게 갔다. 막 바꿨죠.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네. 중요한 계약을 하는 자리에 사위가 가서 도움을 줬다. 준 거면 줬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위도 법률가인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걸까? 그렇죠. 법률가인 사위로서 도움을 줬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계속 뭔가 빠져나가려 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해요. 진경준 검사장의 경우에도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사건을 키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내 돈으로 주식 샀다. 장모한테 빌려서 샀다. 예. 또 무상으로 받았다고 결국 시인을 했잖아요. 마지막은. 우병우 수석도 처가의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계약 자리에 없었다 했다가. 예. 그 이후에는 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의식해서인지 계약하는 자리에 가긴 갔는데 주로 한 일은 장모님 위로해 드리는 일밖에 없었다. 주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 왜 사실을 사실이라고 시인하지 못할까?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있었죠. 바로 서자이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병우 수석도 본인은 그 땅은 대체 불가능한 강남역 그 위치에 그 넓이에 깨끗하게 복잡한 거 안 걸려있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취재를 해보니까 땅 일부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고 소유권을 넘겨준 뒤에도 소송을 벌였잖아요. 20명과 소송 중이던 땅이래요. 네, 그러니까요. 지저분한 땅이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넥슨과의 부동산 계약에 관여했다고 시인하는 순간 이 계약이 특혜성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 수석 처가가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이게 대가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진짜 우수석 말대로 심플하고 깨끗한 땅이었다면 이걸 숨길 이유도 없었을 텐데 그 계약에 제가 갔습니다라는 얘기를. 그 땅이 심플한 땅이었으면요. 처가가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곤란을 겪을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자꾸 파고들수록 뭔가 그렇죠.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게 앞으로 점점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우병우 수석 검찰 수사 받겠다 했습니다. 그럼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바로 여긴데요.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다면은 제대로 수사될 수 있을까요? 검찰 내부에서도 오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지만은 민정수석으로 있는 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요. 검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수석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현직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는가. 예. 이미 그리고 검찰 곳곳에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요직에. 제대로 되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겁니다. 우병우 수석이 그럼 여기저기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고 사퇴하라고 심지어 예.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퇴할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매우 낮다고 보세요? 오 수석 스타일이 또 그래요. 어떤 스타일이길래요? 뭔가 그칠 것이 없는 이른바 뭐 표현에 따라서는 그런데 안하무인 오만방자 이런 얘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변 인물들 중에? 예,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소년 등과했죠. 재산 많죠. 뭐 옆에 거리낄 게 없지 않습니까? 거칠 것이 없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스타일이. 그래서 오 수석이 이 기자 간담회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일 정상적으로 못한다. 정무적으로 책임지라 했는데 그럴 생각 없다. 그러면서 제발 제가 그냥 정상적으로 대통령 보좌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예, 도와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뭔가 좀 고압적인 태도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병우 지키는 듯한 발언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오늘도 보세요. 오늘 네. 지금 제가 조간신문 쭉 훑고 왔습니다만 몇 군데에서 다 다른 의혹들이 또 제기가 돼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터지고. 이 정도인데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뭐 경험으로 보건데요. 정권 4년 차에 예. 의혹들이 관련 계속 터집니다. 의혹들이 터지다 보면은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립니다. 우병우 수석이 뭐 정권 탄생의 1등 공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같으면은 뭐 이 최시중, 뭐 네. 이상덕 등등은 뭐 정권 탄생의 1등 공신들이었잖아요. 자, 근데 버틸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버티고자 하면 버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거죠.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압박이 심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조차 예. 친박계라고 불리긴 합니다만은 솔직하게 다 틀어놓고 책임지는 자세가 참된 공직자의 바른 자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병국 의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나경원 의원도 1년의 어지러운 상황이 결국 대통령의 힘을 빠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일신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심해질 겁니다. 심지어 법조계의 고위 관계자들, 전직 관계자들 물어보니까 예. 오 수석이 버티는 것은 대통령의 누가 될 뿐이다. 누가 될 뿐이다. 버티면 버틸수록 청와대도 지고 정권의 패배고 우병우의 패배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 네. 그나저나 우병우 수석 아들의 그 병역 특혜 의혹까지 제기가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럽다. 우병우 수석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병우 수석의 수사 스타일이 불독이라고 불렸거든요. 불독이요? 한 번 왜요?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다. 아, 집요하다? 예, 집요하다. 예.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으로 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된 게 결국 주임검사의 무리한 수사들이 많았잖아요. 수사 과정이 어떻습니까? 본인과 영부인과 아들, 딸, 사위, 주변을 탈탈 털었습니다.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결국 전직 대통령을 중앙으로 내몬 게 우병우의 수사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뿐이냐?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도 예, 예. 우병우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이었거든요. 아, 그때 이때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미 안상영 부산시장은 구속이 됐고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다른 별건 사건이 터졌어요. 예. 그래서 안상영 부산시장을 서울지검 구치소로 이감을 시키고 어허. 이감만 시킨 게 아니라 서울지검으로 불렀습니다. 예. 서울지검 내 구치감이라고 이 피의자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구치감에서 하루 종일 2월달 그 추운 날 놔두고 조사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돌려보냈는데 다시 부산으로 보냈고 하루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예. 당시 기간 경고로 끝나긴 했지만은 우병우 검사의 검사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예. 야,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